많은 분들이 이 집값이 결국에 다주택자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한번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어떤 거냐면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 소유 통계라는 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통계청, 통계를 만드는 곳이에요. 통계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통계청이 보는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 이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국 주택 시장이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럴까요? 하면서 뭐 일종의 어떤 뭐 뇌피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수치를 한번 보면 좋겠죠. 자, 여기 뭐 이렇게 쉽게 보여주려고 뭐 이런 이렇게 이미지들도 있는데 여기서 보실 건 뭐 이겁니다.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가 늘어났다. 한 30만 호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개인도 한 3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고 한 2%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1,56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전 2022년 대비 한 30만 명 정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조금 2% 정도 늘어났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언론이나 기사에서 2030들이 집을 사고 있다. 뭐 영끌해가지고 집을 산다. 뭐 요즘에는 뭐 언론 기사는 뭐 무조건 집 사면 영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행에서 절대 영끌하게 안 해줍니다. 소득이랑 이런 거 다 확실하게 칼같이 따지기 때문에 영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나머지 그 영끌해야 되는 그 부분은 누가 채워주죠? 보통 부모님이나 가족의 돈으로 채워줘서 실제로 그 통계 자료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2030 중에 영끌이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이 뭐 5%도 안 된다. 대부분은 부모님 돈 받아서 샀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죠. 2030 세대가 집을 많이 살까 보면요. 실제 2030 세대가 집을 보유한 비율이 11% 정도 됩니다. 11% 정도.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비율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30대도 30살도 있고 39살도 있잖아요. 그럼 39살은 30대로 봐야 돼? 아니면 주택에서 40대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요 30대 안에서 30대 중후반들이 좀 집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30대 초반이나 20대 중후반들은 집이 사실 거의 없겠죠. 자, 거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앞으로 노인 사망으로 집이 막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뭐 5년만 기다려라, 뭐 10년만 기다리면은 이제 앞으로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집을 뭐 던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은 뭐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돌아가실 걸로 예상되는 나이대가 보통 얼마로 봐야 될까요? 한 요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래도 한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그래도 정말 노인이다. 이제 정말 그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한 요 정도 될까요? 80세 넘어야지 그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은 실제 요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들도 이제 뭐 명의가 남아 있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자, 그러면은 60세 이하인 분들이 60% 정도 되고요. 60에서 69세들이 거의 한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 중반인데 돌아가실 걸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물론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70세가 넘은 분들로 따지면 한 20% 정도 그리고 60대이신 분들만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시고 59세 이하인 분들이 한 25% 40대도 거의 20%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60세 이하가 60%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60세인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 지금 한국 기준으로 이 의료 상태를 봤을 때는 86세 정도 사실 거다라는 게 기대 여명입니다. 그러면 60%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 26년은 있어야 돼. 26년 정도는 있어야지 대규모로 어떤 사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분들 있죠. 지금 70에서 79세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던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아들들이 요 나이대예요. 요 나이대입니다. 맞죠? 70세의 아이들이 30대, 40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분들이 돌아가시면 요분들이 가져가겠죠. 증여나 뭐 상속을 통해서 이분들이 또 받을 거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도 집이 없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걸 정말 다 던질 것인가? 던진다는 건 자식도 안 주고 그냥 막 금매로 던진다는 건데 그러려고 해도 아직 나이가 최소 10년 이상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통계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거를 뭐 제 뇌피셜이 아니라 그냥 이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70세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주택 가구, 그러니까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가구들 있죠. 가구가 56% 정도 됩니다. 56%.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저희 가족은요 집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43.7% 정도 되는데요. 이 유주택자들 중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7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1주택자예요. 이게 22년 대비 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다 다주택자 막 엄청 수십 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2주택자가 19.3%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74%, 2주택자가 19.3%니까 둘을 합치면 93.3%입니다. 자, 그러면 3주택자들이 많으냐? 3주택이 4%, 4주택이 1%, 5건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주택자까지만 합쳐도 거의 93%니까 현실적으로 대다수는 1주택자고 뭐 소수의 좀 일부가 2주택자고 나머지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요 2주택자가 이렇게 20% 잡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일시적 2주택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사가지고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이걸 뭐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비과세를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들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모님 때문에 뭐 지방에 뭐 시골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여기 2주택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 뭐 2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집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실제 이 유주택자들이 보유한 가격을 보면요 3억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공시가격이야. 공시가격 기준인데 아파트로 보면은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현실화율이 70%, 시세 대비 70% 정도가 지금 잡히니까 대충 그냥 한 5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5억. 자, 그러면은 이 유주택자들이 평균적으로 5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5억 정도. 그러면은 뭐 2주택, 3주택, 4주택, 뭐 5주택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1, 2주택자가 거의 93%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 사람들이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평균이 여기에 수렴하겠죠. 그러면은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뭐 한 평균 4, 5억. 그다음에 두 채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한 채가 뭐 한 3억, 뭐 한 2억, 3억 이런 거 한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봤을 땐.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를 규제해도 사실 나올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라 함은 이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대부분은 그냥 자기 살 어떤 뭐 아파트 하나, 그 다음에 뭐 노후 대비용으로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뭐 운영하고 있는 임대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빌라나 무슨 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받은 거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다주택 규제를 하다 보니까 던진 거야. 그런 것들을 쭉쭉쭉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나 뭐 낡은 아파트 같은 거, 뭐 지방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팔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당으로 봐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5%입니다. 그러니까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기 명의로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대다수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다주택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낡은 것들, 지방 것들, 뭐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뭐 원룸 막 이런 것들을 다주택자들이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상급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동해 왔던 게 최근 몇 년간의 이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가 엄청 많은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못 산다. 열심히 살아봐야 서울에 아파트도 못 사는데 나라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왜냐면 아니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파트는 다들 누가 가지고 있대.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1주택자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 아파트들 그거를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근데 저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사.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을 보면요. 가구로 봤을 때 6천만 원이 안 하는 거를 12%가 가지고 있어요. 6천만 원도 안 하는 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시가격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뭐 대충 1.5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억도 안 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58만 가구나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주택자들 중에서 무주택자가 봤을 때는 이건 집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소유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있잖아요. 1억짜리를 못 사는 무주택자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살 수 있잖아. 누구나 살 수 있죠. 이거는 조금만 경제 활동만 해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억 5천 이하, 그러니까 시세로 따졌을 때 2억 초반, 2억 초반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26%예요. 시세 2억짜리를 내가 못 사가지고 분통을 터트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3억 이하는 대충 4억 초반 정도 하는 겁니다. 4억 초반의 어떤 아파트나 빌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합쳐도 벌써 60%가 넘어가요. 근데 내가 한 3, 4억 정도짜리를 가지고 분노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 6억 이하면은 여기다 한 1.5배 하면 한 9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안팎 정도 하거든요. 9에서 10억 정도 하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서울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를 그러면 다들 가지고 있냐? 실제로 봤을 때 20% 정도 들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대에 내가 이런 막 상위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6억에서 12억 초과가 여기가 이제 서울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못 사가지고 결혼을 못 해요라는 거는 30대의 상위 10% 자산가가 못 돼가지고 결혼을 못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젊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아파트 정도는 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회생활한 지 3년 됐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사? 아파트를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원하는 여자분들은 결혼을 못 하시는 거고 그런 여자들을 찾고 있는 남자들도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못해 이거는. 왜냐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4억에서 한 뭐 5억 정도도 안 하는 그런 집을 가진 유주택자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뭐 10억 하네 20억 하네 이런 것들은 인구 5천만 국가에서 봤을 땐 정말 소수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소수들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시장 경제나 선진국인데에서 30대 사회생활 한 3, 4년 하고 상위 10%에 들어가는 주택을 산다? 그런 나라는 없죠. 그런 나라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에서도 안 돼. 안 되는 걸 우리는 지금 왜 안 되죠라고 말하는 거와 같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30대도 사실 39세면 꽤 사회생활을 오래 한 겁니다. 거의 10년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집을 못 사요. 그래도 남녀 합쳐가지고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이어도 집 사기가 쉽지가 않다. 30세 미만인 20대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그냥 없다. 자,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실 때 최소한 20년 정도 한 사람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사내 만에 하는데 그 집도 뭐 10억, 20억짜리 엄청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뭐 3억, 4억, 5억 뭐 이런 아파트들 아니면 빌라 이런 걸 사가지고 착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지금 뭐 40대,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작은 집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착실하게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막 청약도 넣고 막 돈도 모으고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싼 집을 삽니다. 싼 집을 사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면서 인플레를 타고 가가지고 뭐 중간에 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별의별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든 이제 참고 견뎌가지고 아이도 키우면서 이제 착실하게 사셨죠. 그러면서 또 이제 올랐을 때 또 팔고 한 6년 가지고 있다 팔고 또 이제 거기다 돈 보태가지고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게 또 뭐 오르고 이런 일들을 한 20년, 30년 정도 사회생활 하면서 쭉 따라왔던 분들이 지금 50대, 60대 돼가지고 집을 가지고 계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구 원수별로 주택 소유율이 완전 달라요. 대부분 지금 1인 가구인 분들이 인터넷에 많습니다. 1인 가구들이 인터넷에서 글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대부분 2인 가구나 3인 가구들은 글을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바쁘거든. 바쁘게 살고 뭐 아이 키우고 아니면은 뭐 지금 회사든 어디서 지금 막 중추적인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막 정신없이 삽니다. 막 야근하고 막 지쳐 있어. 막 이런 상태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엄청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2인 이상부터 삽니다. 2인 이상부터.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거는 결혼을 하면 산다는 거지 결혼을 안 했는데 사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1인 가구인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냐? 저는 이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아마 그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가 아무리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혼인신고 안 한 거 대비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 중에는 뭐 아예 결혼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뭐 사별을 하셔가지고 노인인데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대부분은 결혼하면서 집을 산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미혼인데 뭐 이제 뭐 30대인데 사회생활 한 지 좀 열심히 됐는데 요 몇 년 됐는데 서울 아파트를 살라고 봤더니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머지 5천만 명들도 다들 서울의 아파트 아니면 무슨 뭐 대도시의 아파트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지만 못 갖고 있어요. 왜냐면 원래 그 되게 비싼 거거든요. 갖고 싶다고 해서 갖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둘이서 막 셋이서 열심히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그 물건을 혼자서 살라니까 거기다 미혼인데 혼자서 살려니까 좋은 물건을 살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1인 가구인데 나는 뭐 결혼할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겠다, 중위 가격 10억짜리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걸 보면요. 알 수 있는 게 이 주택 자산 가액의 분위별 현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이 하위일수록 그러니까 집값이 좀 적을수록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요. 집값이 좀 막 비싼 거를 가지고 있을수록 집을 좀 막 이렇게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 있죠. 이 분들은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채를 살라고 했더니 저거 살 바에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하나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만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하면서 계속 한 채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갈아타기를 쭉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어. 이제 한 이 정도면 거의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상위 한 20-30% 안에 들어오는 집들을 산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래 여기서 더 갈 필요는 없겠지? 라고 하면서 뭐 한 채 더 사자. 뭐 이러면서 두 채 가까운 집들을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자, 서울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한 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여기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있죠. 이 소유자가 이걸 팔고 나가줘야 돼. 서울에서 나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줘야지만 내가 거길 들어가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들도 한 채씩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팔고 어디 경기도나 뭐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빠져주면은 내가 여기로 들어가서 살 텐데 이거를 안 파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안 팔고 지방으로 안 가니까 이 가격이 계속 이렇게 비싼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들 대출 받고 뭐 이자 내가면서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22년 대비 23년에 72만 명 정도가 유주택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원래 무주택자였는데 유주택자가 된 사람이 72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유주택자였다가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몇 명일까? 30만 명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나는 이제 무주택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30만 명이 있지만 저 원래 무주택자였는데 집 샀어요 하시는 분들도 71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도 수요보다 매수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2배 이상 많죠. 자, 그러면은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만 가지고 있냐? 이것도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아파트 비율이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인들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도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주택자라고 해가지고 다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주택자들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뭐 1억도 안 하는 빌라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뭐 2억도 안 하는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다 유주택자로 취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집을 안 가지고 있는 40%의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유주택자들이 다 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안단 말이지. 다 비싼 아파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래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유주택자들의 40%에 가까운 숫자는 빌라나 뭐 단독주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가구 건물 뭐 이런 거.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별로 이거 안 사고 싶은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 집값이 이제 50% 폭락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되려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1주택자라고 했잖아요. 대다수가 다 1주택자들밖에 없어 지금 이 판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던져야 돼. 다 던지고 폭락이니까 완전히 막 진짜 거의 패닉에 빠져서 막 던져야 됩니다. 다 던지고 무주택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주택자가 된 사람이 72만 명이고 무주택으로 바뀐 사람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유주택자는 늘지 않고 무주택으로 바뀐 사람들이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돼야지만 폭락을 하겠죠. 막 던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 서울 집을 다 팔고 그러면 집값이 완전 폭락할 거기 때문에 난 전세를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걸 사줄 사람들도 무주택자겠죠? 대부분 1주택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떠리로 던져야 돼. 막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뭐 IMF라든지 뭐 금융위기 때가 뭐 쭉 빠졌지만 뭐 이렇게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올 때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부분 확 빠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면은 1주택자들밖에 없는 판이니까.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집값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다주택자 규제를 풀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집값을 조금이라도 덜 오르게 하고 일부 지역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값을 떨어뜨리라는 거는 어떤 뭐 구호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라는 건지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다들 1주택자들이 있는 판인데 그러면 1주택자들 보고 집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집을 다 팔고 무주택이 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집값이 떨어질 텐데 그 사람들도 집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막 그럼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막 급금매로 던져서 무주택으로 되라는 거는 그 사람들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냐. 그래서 사실 다주택 규제를 풀어야지만 집값이 그래도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을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죠? 있는 돈, 조금 남는 돈 가지고 다른 거, 뭐 신축 빌라라든지 예전처럼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전에 그 주택으로 안 취급할 때는 노인분들이 오피스텔 같은 걸 막 샀어요. 분양도 막 받았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신축이 막 생기니까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뭐 이런 분들도 거기서 막 월세 내고 살고. 그러니까 집이 조금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좀 분산되면서 오를 게 좀 덜 올랐단 말이에요. 소유 주택수 비중 요걸 보면 대부분 주택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뭐 부산 가서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고요. 뭐 울산 사람들이 울산에 집을 사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기도 사람들은 경기도에 집을 산다. 세종시만 유독 좀 떨어지거든요. 세종시만 70% 정도 됩니다. 근데 세종시는 새로 생긴 신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세종시에 외부인들이 산 걸 보면은 대부분 대전 청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청주 사람들이 세종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이 사놓은 거예요. 나중에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결국에 집을 사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대부분 1주택자다. 그러니까 옆 동네인 동네들 안에서 요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지. 뭐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를 산다고 하지만 그 비율이 전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준일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서울에서 1주택자로 자기 집에서 그냥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저는 전세 살고 있고 왜 이렇게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보면요. 전국 기준 우리나라 주택 자가 점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에 실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라는 거를 보면은 60%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나도 1주택자고 얘도 1주택자인데 둘 다 서로 임차인으로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은 세종시에 하나 있는데 대전에서 임차인으로 사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대전에 집이 있는데 세종시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1주택자이긴 한데 자기 집에 안 살아. 그리고 서로 그냥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집이라는 거는 옮겨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고정돼 있는 위치에 내가 가지고는 있어. 이게 뭐 필요해서 샀겠죠. 근데 내가 다른 데 발령을 받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이직을 했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때마다 이걸 팔고 옮기고 할 때마다 세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세로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월세로 살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외지인 주택 소유자의 거주 지역 상위 3순위를 보면요.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외지인들은 어디 살까? 보면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그냥 가까운 데 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은 하나 있는데 뭐 용인에서 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뭐 성남에서 내가 거주는 해야 되지만 서울이 투자 가치가 있어서 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산도 보세요. 부산을 보면은 부산은 외지인들이 어디를 가지고 있나 봤더니 양산에 사는 사람, 김해에 사는 사람, 창원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만 벌써 30% 가까이 됩니다. 자, 뭐 광주 보면요. 나주 사람들, 담양에 사는 사람들, 화순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고 싶은 집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 사실 이미 누군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집은 누군가의 소유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동네를 떠나줄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른 동네로 가줘야지만 이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야지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러면, 근데 나는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어쨌든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50%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대로 그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소유자 입장. 소유자 입장에서는 50% 집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산의 충격이 올 겁니다. 그 소유자도 자기 재산이니까 내가 집을 10억짜리 살고 있는데 5억에 팔아야지라는 거는 그 가족 입장에서는 재앙과 같은 일인 거잖아요. 그분은 근데 어떻게 이 집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20, 30대 몇 년 일해서 산 게 아니고 40대, 50대까지 한 20년, 30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산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을 산 게. 절대 그냥 조금 일해가지고 돈 조금 모아서 뭐 투기로 사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1주택자고 대부분은 40대 후반, 50대, 60대인 분들이 평생을 일해가지고 산 집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한 20년은 고생해서 산 집인데 이 집을 과연 50% 반값에 팔 것인가? 그럼 팔고 어디 갈 것인가? 서울은 지금 가구 대비 주택 보급률도 9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왜냐면 가구 수 대비 집이 부족해요. 집도 없어 지금 서울은. 왜냐면 서울의 지금 주거 면적이 인당 주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정말 10평짜리 빌라에 막 3명, 4명씩 살았는데 요즘에는 10평짜리도 원룸이라고 좁다고 혼자 삽니다. 혼자 살지도 않아. 이제는 뭐 더 큰 집을 원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그 국민 소득도 높아지고 선진국이 되면서 인당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은 이미 땅이 꽉 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있던 2개 집을 부셔서 하나로 바꾸고 있어요. 집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용적률을 계속 이제 아무리 뭐 챙겨 먹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주택 개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경기도로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착공도 점점 줄어들고 비아파트 착공은 정말 급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단 말이죠. 1주택자들이. 그러면 나 같은 무주택자가 여기 들어가려면 새 집들이 계속 증가가 돼가지고 그 집이 빈집들이 늘어나서 나한테도 오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도 글로 좀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수요를 분산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된다 아니면 집값이 좀 잡혀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주장을 좀 바꿔야 됩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돈이 있는 분들 아니면 여윳돈 있는 분들이 이제 이 돈 가지고 뭐 하나 라고 할 때 이 빌라 분양업자들 오피스텔 분양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럼 제가 좀 집을 한번 좀 지어볼까요? 다주택 규제도 없는데 이거 사가지고 뭐 월세 50만 원 60만 원 받으시죠? 하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막 꼬셔. 그러면 그분들이 또 그거 분양 받습니다. 분양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막 빌려주고 아니면 무슨 소형주택 뭐 무슨 오피스텔 이런 거 뭐 아파텔 이런 게 막 생겨요. 어쨌든 다주택 규제가 없어야지 한 채 더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개수가 전체적으로 늘고 그러면서 분산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착공도 못하고 지금 비아파트 쪽은 뭐 아예 박살났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지금 몰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집값이 내려가려면 서울의 기존 거주자들이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럴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외부의 엄청난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막 닥친다든지 무슨 뭐 전쟁이 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집값 하락이라는 게 쉬운 구조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 시장을 제대로는 좀 봐야 된다. 뭔가 허상과 싸우고 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다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주택자고 그분들도 그게 전 재산인데 그 전 재산을 과연 40% 50%를 포기하면서까지 집을 던질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